정영호 씨는 14년 전 주방가구 제작업체를 운영하면서 취미로 해외 선물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주식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밤에 뭔가를 좀 해보자 해가지고 관심을 가졌고요. 소액으로 이렇게 취미 삼아 하면서 그런데 친구 김모 씨가 자기 돈도 투자해 달라며 1억 1,500만 원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둘은 수익률을 정하면서 원금 손실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초반엔 이익을 꽤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실을 크게 입었습니다. 정 씨는 애초 계약과 다르게 친구 김 씨가 달라는 대로 원금의 60%를 갚았습니다. 이익금을 포함해 정 씨가 김 씨에게 돌려준 돈은 모두 1억 470만 원, 투자 원금 1억 1,500만 원의 90%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김 씨는 자신의 돈을 횡령했다며 2021년 정 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2년간 조사를 벌인 끝에 무혐의 종결 처리했습니다. 투자금 은닉을 위해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지 않았고 1억 470만 원을 이미 돌려줘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검찰에 이의를 제기했고 검사는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당초 입장을 바꿔 횡령이 맞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정 씨는 경찰의 전화에 따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검토했는데 저한테 보완을 내렸어요. 네. 요 사건 다시 한번 보고 결정해서 올려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건을 받은 거고 네. 제가 검토해가지고 송치 의견으로 다시 보완 수사 결과 통보서를 올린 겁니다. 송치 의견으로 보내셨다고요? 중앙지검에서 내려온 검사의 의견 자체가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하라고 해서 검사의 지휘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바꿔서 송치했다는 설명. 서울중앙지검은 정 씨를 횡령죄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피고인 정 씨의 해외 투자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피해자의 투자금 약 5천만 원 상당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최초 수사에서 정 씨가 돈을 이체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5천만 원을 이체했다고 수사 결과를 바꾼 겁니다. 친구의 투자금을 허락 없이 이체해서 가져간 게 맞다면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 씨에게 다른 계좌로 이체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쓰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썼다면은 거기 여기 기록에 다 적히거든요. 돈을 쓰기는커녕 계좌에서 이체나 인출을 아예 한 적이 없다는 정 씨. 그의 계좌를 확인해 봤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다른 계좌로 돈이 인출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입금은 모두 4건으로 2,100만 원이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출금은 0원, 돈이 이체된 적은 없었습니다. 검사가 있지도 않은 이체 내역을 허위로 꾸며내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누가 조작했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에이 그 정도까지 조작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일로 이렇게 실제로 당해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너무한다. 해도 너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드러났지만 검사는 실형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수사 전문가다. 전문가다라고 얘기하면서 자료 보면 뻔히 아는데 거기서 뻔뻔하게 또 1년 구형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재판장에서. 김 씨가 고소한 지 3년 만인 2024년 2월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해 정 씨의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사업은 망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60이 넘은 그는 현재 혼자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일로 제 인생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저 가족도 다 피해를 받고요.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없던 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질문지를 보내 정 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지만 두 곳 모두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정영호 씨는 2023년 보안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검사가 어떤 사유로 보안수사 지시를 내린 것인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담당 검사 보안수사 지휘가 내려와서 그대로 따른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제가 그거를 이제 그게 사실인지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 보안수사 지휘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지만 검찰은 내부 문건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정 씨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년간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서초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보안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을 조사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역시 보안수사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그는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보안수사를 한 경찰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조작된 이유를 밝히려면 우선 경찰을 압박해야 한다고 계산한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대검찰청은 정 씨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 이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정 씨에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며 공람 종결했습니다. 검찰, 경찰, 권익위 진정이 아무 소용이 없자 이번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모두 5차례나 했지만 매번 정 씨 사건을 담당한 부서로 민원이 보내졌고 별 소득 없이 종결 처리됐습니다. 접수하면은 사건이 담당 부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뭐 경찰청이나 검찰청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다시 뺑뺑이를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다시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는 올해 초 보안수사 지시를 내린 검사를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기 시작한 지 이제 5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정 씨는 검찰개혁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검찰을 덜 신뢰하는 쪽이었어요. 제가 이 사건을 겪기 전까지는. 보안수사권을 주자고 요구하는 사람들 입장을 보면은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보안수사권이 없으면. 그러면 저는 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힘 있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까? 묻고 싶은 거죠.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